처음이기도 하지만 잠깐 다시. 네, 여기서 이제 자르고 또 이어붙일 수 있잖아. 네. 편집까지 네, 안녕하세요. 서촌에서 금상고로케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옥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생활했던 분들은 아마 서울에서 한번 생활하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로망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여기 종로구 통인동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몇 년 정도 있었어요? 제가 이 동네 한 25년? 이 자리에서만 25년? 네, 이 자리에서만 25년. 자영업 같은 경우는 모든 일을 제가 관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다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이탈을 하게 되고 관광지로 바뀌게 되니 화장품은 이제 하향세고 제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길거리 음식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로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한 시간이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될까요? 횟수로 7년? 7년? 네, 7년 된 것 같아요. 화장품과 고로케 어떻게 보면 업종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갖다 고객님들에게 전달을 했다면, 이 고로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제조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작은 공장을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상고로케가 체인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체인이었습니다. 일본 유후인에 있는 유후인 마을에 가면 금상고로케라고 200m 줄 서서 먹는 곳이 있어요. 그 일본에서 금상고로케가 유명한 이유는 고로케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기 때문에 금상고로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금상고로케 본점 사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철판볶음밥으로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유럽을 가시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고로케 맛을 보니 유후인에 있는 금상고로케 맛하고 너무 흡사해서 그 유럽인한테 물어보니 가르쳐 주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께서 제의를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 철판볶음밥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대신에 너네도 나한테 크로켓 레시피를 나한테 가르쳐 달라. 이제 이 레시피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와서 맛을 보니 유후인에 있는 금상고로케 맛하고 너무 흡사해서 금상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분점을 한 20개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은 그 분점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저만 남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본점이 된 거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대외적으로 서촌 금상고로케를 알리는 게 제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본점이 사업을 끝냈을 때 분점으로서의 타격은 없었을까요? 이제 모든 물건을 본점에서 받다가 전혀 받지 않고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 레시피하고 만드는 과정을 배우려고 본사에 내방을 했는데 레시피라든가 이런 거를 공개를 안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본사 공장장님하고 관계를 잘 맺은 덕에 저에게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레시피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전수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본점이 망했을 때 나라도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이게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전국에 이렇게 고로케를 만드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 전수를 받아서 끝까지 성공을 한번 시켜봐야 된다는 작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7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감자 고로케는 전혀 토핑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냥 감자 고로케이고, 고기 야채 고로케는 감자 베이스에 고기와 야채가 믹스가 된 고로케이며, 모짜렐라 같은 경우는 3가지의 섞어 치즈가 들어가 있는 치즈 고로케이며, 이제 와사비 양배추라는 고로케는 생 양배추와 톡 쏘는 와사비와 믹스가 돼서 들어가 있는 와사비 양배추이고, 카레 고추 치즈 고로케는 카레와 청양고추와 치즈와 3가지 맛을 어울리게 믹스해서 만든 고로케이며, 그 다음에 통단팥이라는 고로케는 이제 감자 반죽에 달달한 맛을 넣어서 단팥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달콤한 맛의 통단팥 고로케이고, 마지막으로 통새우 고로케는 새우 4마리를 바짝 졸여서 감자 반죽 안에 넣은 고로케입니다. 대표님께 생각하시기에
추천해줄 만한 메뉴. 메뉴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고객님들이 다 많이 찾으시는 메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층들이 최고 선호하는 메뉴는 고기 야채하고 모짜렐라하고 와사비 양배추인 것 같아요. 만들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들도 만드는 과정을 부탁을 드려보면 쉽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감자 같은 경우는 서로 엉겨붙는 그런 성질이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하나요? 밀가루하고 틀려서 엉겨붙지가 않아서 이거를 많이 손으로 주물러줘야 되고 좀 약간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지 않나. 속이 다른 거 겉은 똑같잖아요. 해프닝들이 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모양은 다 같잖아요. 모양은 같고 속이 각기 이제 7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통새우 빼고는 모양이 다 비슷해요. 튀길 때 바쁠 때 주말에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암기해서 튀겨도 이제 만약에 바쁘게 되면 이게 실수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메뉴 하나를 주문을 하면 그게 만약에 잘못이 나갔다. 한 손님이 같은 메뉴를 한 4번 이상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메뉴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관광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화는 안 내시고 좋게 받아들이셔서 웃고 넘어가 주시니 좋죠. 하루 사이클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주말 같은 경우는 새벽에 출근해서 다 세척된 감자를 오븐에 1시간 반을 구워야 되거든요. 구워진 감자가 나오면 으깬 다음에 섞은 다음에 그걸 완전히 식혀야 돼요. 식지 않은 상태에서 고로케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30-40분 식힌 다음에 소분을 하고 성형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속을 넣고 빵가루를 입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가장 많이 팔렸을 때 몇 개까지? 한 1200개 정도? 1200개.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가게는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매장도 약간의 타격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매장보다 괜찮았던 거는 우리 거는 아무래도 테이크아웃 매장이고 포장을 해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많이 드셨기 때문에 다른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타격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체인을 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나요? 체인점 문의는 뭐 유럽 쪽에서도 많이 들어왔고 국내에서도 체인점 제의는 많이 들어왔지만 아무래도 체인점 같은 경우는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10년을 더 쌓은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게 운영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매장을 운영하면서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게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아무리 맛있는 고로케를 만든다 해도 사드시지 않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특히 금상고로케를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코로나인데도 금상고로케 먹은 기억에 남아서 그 기억 때문에 격리를 2주 동안 하시면서 직접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10년 동안 금상고로케에서 운영하면서 최고 기억에 남는 고객님인 것 같아요. 잊지 않고 꾸준히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거리가 먼데도 재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